안녕하세요. 나의 책장의 오성범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이 방송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말 그대로 내 책장에 있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주되게는 부동산 분야, 그리고 추후에는 뭐 경제나 사회 분야 쪽까지 확장을 시켜 나갈 생각인데,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방송입니다. 책을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지만 책을 읽는 데는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도 배울 수 있지만 읽은 책의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말하면서 또 다시 한번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단숨에 읽는 부동산 시장 독법이라는 책이고요. 사회탐구 강사로 유명하신 최진기 선생님의 책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별도로 소개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최근인가요? 썰전이라는 방송에도 출연하고 계시고, 그대 걱정 말아요라는 방송인 김재동 씨하고도 같이 출연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워낙 많은 저서와 워낙 많은 강연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크게는 한 세 차례, 작은 정책까지 합치면 네다섯 차례 정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늘 명제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논조로 늘 보도를 해왔었죠. 근데 이 책의 경우에는 그런 명제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이긴 적이 없었느냐라는 물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팩트를 검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것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봤을 때 과연 시장을 이기지 못했느냐, 시장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노태우 정부 때는 수요 측면에서는 토지공 개념이 요새도 회자되고 있지만 토지공 개념을 시행했던 정부이기도 하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200만 호 공급. 지금 서울시가 한 2천 가구 정도 되니까 200만 호면은 거의 10분의 1 정도를 공급한 막대한 양이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주택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했다라는 팩트.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LTV DTI가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LTV DTI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그것을 통해서 가격을 잡았다라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와 유사한 LTV DTI를 강화하고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정책이 수요를 억제시켜서 시장을 잡는 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부동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0% 이상 상승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가 워낙 세계적으로 주택 경기 상승기였고 OECD 국가들 평균이 한 4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한국은 20%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선방한 거 아니냐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 자체를 시장이 만능이다라는 프레임에서는 좀 벗어나자. 어차피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 하에 경제학을 배운 세대들이긴 하지만 실제 현실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의 시장은 많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부동산처럼 공급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재화의 경우에는 시장의 논리대로 인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고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래서 시장이냐 정부냐의 어떤 반대적인 어떤 프레임보다는 시장이든 아니면 정부이든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절충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원을 잘 배분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자원을 잘 배분한다라는 건 주택에 국한시켜 놓고 보면 국민들이 주택을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가 주택 자가 점유율이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자가 점유율은 역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상. 그걸 봤을 때에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을 억제해서, 가격을 억제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을 억제해서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최진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장에 대한 해법은 뭐냐?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가능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만큼은 지속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정책으로서는 직접적인 어떤 가격 규제를 하기보다는 LTV DTI 같은 금융 규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하고 계시고요. LTV DTI를 통해서, 물론 LTV DTI를 강화했을 때에는 일반 서민들도 주택 살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긴 하지만 LTV DTI만큼 주택에 대한 가수요,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잡는데 효과적인 정책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주택의 가격 자체는 너무나 급격한 상승보다는 물가 상승과 어느 정도 연동되는 정도 수준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워낙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그쪽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제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프레임을 가지고 굉장히 잘 해석해주고 계신 책이고요. 이번 책은 주택시장에 좀 국한돼서 내용을 전달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는 그럼 주택이 아닌 상업용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장, 뭐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후속작이 기대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 때에는 스타트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석론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 방송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여러 다른 견해들을 전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